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비 오는 3.1절 저녁입니다. 음,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최민석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74년 범띠. 한국 나이로 44살이네요, 벌써. 11살, 5살,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평범하게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 딸 방이고요. 딱히 뭐 녹음할 공간이 쭉 없다 보니까 딸한테 약간 좀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그를 왜 지지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동영상 찍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고 많이 봐주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어쨌든 개인적인 욕심은 단 한 명이라도 제 생각을 좀 납득하시고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뭐 한두 명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마 또 기회가 닿아서 운이 닿아서 더 많으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확신이 들면 또 다른 뭔가를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또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작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 정도를 살아가고 있는 아마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도 뭐 40대 중반이고, 뭐 서울 수도권, 저희 지금 김포인데, 그냥 뭐 가족들이랑 오선도선, 빚 없이 그냥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정치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돼도 뭐 대통령 누가 돼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한 40년 가까이 살아온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박근혜 최인실 게이트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됐고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는구나, 그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어떤 계기가 된다라면 제대로 된 사람을 한번 뽑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에 대한 어떤 뭐 이득이나 이기심뿐만이 아니라 제 두 딸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하고 같은 위치에서 경쟁을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이런 자그마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우선 뭐 제가 왜 이런 걸 찍었는지 말씀을 드리, 이야기가 좀 쉽게 받아들이실 거면 저는 뭐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 또한 많은 교육을 받지도 못하셨고, 이재명 시장과 같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공장 노동자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지금 70대 부모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비슷하시겠지만 무조건 듣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1번을 찍어야 하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던 분 밑에서 살았던 저 40년 넘게 그렇게 저 역시 1번을 찍지 않으면 이제 불안하고, 야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통일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세뇌를 당한 생각으로 40년 넘게 살아왔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기득권층, 가진 자의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이용당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이번에 일을 보면서.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내가 기존에 갖고 왔던 생각이 뭐가 잘못됐으며 다 짚어보니까 철저하게 이용이 돼 왔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너무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후보자들, 지금 민주당 내에 나와 있는 후보자들 한 명 한 명을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촛불 운동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재명 시장한테도 당연히 시선도 갔었고, 그 외에 기타 문재인 씨나 안희정 씨나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검증하면 할수록 그 이재명 씨에 대해서 호감이 계속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를 위해 댓글을 달고 있고, 제가 44살 먹도록 혐오하던 정치인에게 후원도 하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도 하고, 그런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요즘에는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냥 제 주어진 일이나 직업에 대한 거는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는 하는데, 그 외에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정말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제가 이재명을 통해서 세상이 왜 바뀌어야 되며 왜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가 돼야 되는지,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제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제 과정이 스스로 굉장히 있고, 요 몇 달 새에 이재명을 알게 된 한 서너 달 새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어떤 경험을 갖는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사회를 보는 정확한 시야도 생긴 것 같고, 생각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은 전 이해를 사실은 잘 못했거든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뭐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쓸데없는 짓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나중에 동영상 올릴 때 반응이나 뭐 이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겠지만, 작은 일이라도 제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성가역도 아니고 어떤 이념으로 본다라면, 굳이 이념으로 던 과거에는 중도에서 약간 우측으로 좀 기울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사람들의 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완전 좌파로 단 석 달 만에 바뀐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좌우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개념으로 말해야 되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 사회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사회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사람을 많이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똑같은 노력을 해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중도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포기하게 되고, 이게 맞는 건가? 이건 아니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시장의 여러 공약들을 보면 다 현실에 부합돼 있어요. 뭐 하나라도 좀 이렇게 뭐 허황되거나 그냥 일반인들을 혹해서 표 하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이 다들 보면 아니에요. 보니까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사드를 재협상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소득 분배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적폐청산, 특히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고, 웃기게도 저는 그 강력한 해체 대상인 삼성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내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의 모습이 되게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당연히 고쳐져야 되고 제가 앞으로 계속 일해야 될 그 이름을, 삼성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삼성의 이름을 낼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 미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드에 관한 문제죠. 정확히 말하면 사드에 관한 문제, 재벌, 박근혜, 그 다음에 언론, TV조선으로 되면 이제 언론, 부패한 언론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청산이 돼야만 우리나라가 깨끗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후보가 없어요. 안희정 씨는 왔다리 갔다리 그때그때 말 바꾸고, 문재인 씨도 명확하게 설명을 잘 안 하고 오해할 만한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항상 변명을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싫고, 왜 한 번 얘기하고 끝까지 맞아야 되는데 왜 한 번 얘기하고 자꾸 변명을 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고 말해왔던 거를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분들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얼마 전에 최상천 교수님인가 그분이 이제 안희정 씨를 그 어떤 평가하는 어떤 그런 동영상을 봤었는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노무현 사후 1년 4개월 만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가운데 이명박이 있고 좌우에 안희정, 그 다음에 그 측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죽음으로 먼 어떤 당사자 같은 사람인데 이광재랑 있다 보니 이광재, 안희정 좌우에 이렇게 이명박이랑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보고 저는 그거 갖고 솔직히 안희정 씨에 대한 평가 가지고 많이 좀 내려놓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이 이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의 어떤 그 지지율, 매주 발표되는 지지율에 관해서는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금방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빅데이터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지 뭐 민주당 내 그 출마의 변 뭐 이런 거 봤을 때 조회수, 각종 방송에서 뭐 JTBC나 KBS나 이런 데 나왔을 때 조회수나 좋아요 횟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 앞서고 있거든요. 모든 방송국이 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 리얼미터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지지율 보면은 뭐 여전히 문재인 씨 30%대, 그다음 안희정 씨 좀 많이 내려앉았고, 이재명 후보 뭐 9%, 8%에서 지금 10%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표 자꾸. 그리고 뭐 동아일보 이런 거 보면 정책에 관련돼서 하는 게 항상 안희정 씨와 문재인 씨를 둘이 겹쳐서 비교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재명 씨는 항상 빠져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 기존의 이제 정치 세력이나 아직도 그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청산 대상이 누구인지 신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런 어떤 허위에 조작된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말고 저 같은 사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이재명,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이 갑자기 뭐 그 사람한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조용히
조용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댓글 같은 것도 보면은 문재인 씨 관련된 기사는 안희정 씨 관련된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민심은 이미 어떤 큰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이 잘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데 그 시점에 맞는 사람이 딱 눈에 띄어버린 거죠 그냥. 그 제가 볼 때는 시대의 거스름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혹시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경선을 통해서는 하면 이재명 씨가 생각보다 쉽게 문재인 씨를 이기고 민주당이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못 믿어하고 지금 뭐 지지율 뭐 10%대인 사람이 과연 문재인 30% 3배가 넘는데 이기겠어? 넘어갈 수 있겠어? 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동영상을 처음 올리는 어떤 그런 거고 제가 핸드폰 하나 갖고 지금 하는 거라서 수치를 제가 막 보여드리면서 할 수는 없는데 어디 있는지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아직도 이 사회는 가진 자와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확 보이니까 이제는 당하고 싶지 않다, 당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 어떤 이런 생각들이 좀 뭐 한 분 한 분한테 좀 믿을만하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요번에 첫 동영상인데 어떻게 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좋아하실 분도 계시고 뭐 또 안 좋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뭐 저는 제 생각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생각이고, 지금은 이슈가 어쨌든 대선 체제로 가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제 생각은 그냥 제 나이 또래, 한 40대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고민, 뭐 이슈, 사회에 관한 거, 문화에 관한 거, 경제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뭐 이런 시간도 나중에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냥 처음이니까 두서없이 길게 했는데 다음엔 좀 더 내용 좀 명확하게 있는 좀 여러 가지 뉴스 갖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